네, 안녕하세요. 토트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지구의 세차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 정량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, 그다음에 이런 그 세차 운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 사계절의 어떤 변화, 예를 들어 지금부터 13,000년 후에는 북반구에 여름이 이제 겨울로 바뀌고 또 겨울이 여름으로 바뀌는 그런 계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. 그리고 현재 그 우리가 그 북극성으로 알고 있는 폴라리스가 이제 다른 별로 바뀌는 거죠. 베가스나 이런 다른 별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기본적인 원리가 이제 이런 지구의 자전축이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돌면서 이렇게 자전을 하죠. 그런데 이 자전을 하면서 이 자전축이 다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. 이걸 우리가 그 프리세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래서 이런 그 프리세션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이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지구 온난화와 또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께 간단히 한번 소개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유튜브에 이런 그 지구의 세차 운동을 좀 정량적으로 다룬 영상이 있나 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영상은 없습니다. 그 얘기는 이 내용이 조금 이제 어렵다는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가능한 한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네, 그럼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그 이런 회전 운동,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지구 이렇게 그 자전을 하고 있죠. 자전은 이제 24시간을 기준으로 이제 한 바퀴씩 돌고 있고, 그 다음에 자전을 하면서 이 회전축 자체가 이렇게 이제 세차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. 세차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 축 자체가 약간 또 기울었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기도 하고,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그 세 가지 형태의 운동을 전부 다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, 그래서 지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좌표계를 우리가 Terrestrial Reference Fram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TRF. 제가 이전 시간에 이제 바디 프레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즉 이 지구에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라고 보시면 되고, 이 좌표계 자체가 지금 돌아가는 거죠. 그러면 여기에 어떤 움직이지 않는 어떤 기준적인 좌표계가 또 필요하겠죠. 여기서의 어떤 물리 법칙이 이제 뉴턴 이 법칙이 성립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그 TRF와 IRF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그 변환을 서로 이제 시켜줘야 되는데, 이 변환이 하나의 그 각각이 하나의 그 행렬로 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제가 잠시 뒤에 어떤 행렬이 여기 해당하는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워블,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워블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. 축 자체가 살짝 북극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워블도 있고, 그 다음에 그 S라는 게 이제 스핀, 지구가 자전하는 요 스핀의 영향도 있고, 그 다음에 N이라는 건 뉴테이션, 이축 자전축 자체가 살짝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왔다 갔다 하는, 즉 세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뉴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, 그 다음에 프리세션, P는 이제 이 축 자체가 이렇게 회전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총 네 가지 변환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,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. 네, 그래서 이런 그 지구 자전축이 23.5도 이렇게 태양과 지구의 어떤 이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이 수직인 면에 대해서 지금 23.5도가 이제 기울어져 있는 거죠. 그런데다가 지구가 살짝 이렇게 그 적도면이 더 이렇게 빵빵하게 이렇게 그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태양이 이 지구를 당길 때 그 인력의 어떤 그 차이가 생기는 거죠. 차이가 생겨서 이 적도면을 태양 쪽으로 더 이렇게 눕히려는 그런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. 그게 하나의 토크로 작용하게 돼서 우리가 마치 이제 팽이를 가지고 팽이를 이렇게 돌렸을 때 팽이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이게 이제 안 넘어지고 돌면서 이렇게 축이 이렇게 회전하는 프리세션을 하는 그런 현상과 같이 거의 이제 동일합니다. 그때는 이제 이 토크가 그 중력이 바로 이 토크의 역할을 하는데, 여기서는 역시 그 태양의 중력,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이 중력이 역시 이 토크 역할을 해서 이 축 자체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걸 잠시 뒤에 조금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분석을
할 거고요. 그래서 그 주기가 아까 25,730년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, 이게 실제로는 그 어떤 황도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충분점을 조금 더 이렇게 당기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. 그래서 그걸 최초로 이제 뉴턴이 이제 계산한 프린키피아에서 이제 계산했는데, 그때 한 50초 정도 이 충분점을 이제 당기는 효과를 준다라고 이제 계산을 한 거고요. 네, 그다음에 이제 뉴테이션 피리어드는 이제 한 18년 정도로 이제 주어지는데, 뒤에 가서 이제 이 뉴테이션은 이 장기적 뉴테이션이 있고, 여기서 이제 아마 단기적인 뉴테이션을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한 값이 있고요. 그래서 이 1항성일이 86,164초로 정확하게 24시간이 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런 그 지구의 세차 운동 때문에 충분점이 이제 당겨지는 효과가 생기고, 그것 때문에 이런 그 항성일도 길이가 이제 바뀐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 그림은 이 현재 그 지구의 운동이 어떻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. 여기 이제 그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는 프리세션을 하는 그 내용도 나와 있고, 요 주기가 아까 그 16,000년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. 26,000년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.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 회전축 자체가 이렇게 틸트를 하는, 그래서 21.5도에서 한 24.5도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, 요걸 우리가 뉴테이션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그런 현상은 주기가 한 41,000년 정도 되고, 그 다음에 이 지구 궤도 자체, 그 하나의 태양이 초점을 가지는 타원 궤도가 되는 거죠. 타원 궤도가 되는데, 이 타원의 장축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. 그 주기가 역시 한 10만 년에서 한 40만 년. 그래서 이 주기가 가장 이제 큰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섞여 가지고 이런 그 지구의 어떤 주기적인 워밍과 혹은 그러니까 따뜻해짐과 이제 콜드한 그 차가워짐, 그런 게 이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후 변화의 이제 원인이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. 그건 이제 또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. 네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, 이걸 하기 위해서 우선 그 오일러 앵글이라는 거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로봇이나 이런 드론 같은 거 좀 하시는 분들은 오일러 앵글 잘 아실 텐데, 우리가 그 짐벌 같은 것도 이제 이 오일러 앵글로 이제 기술을 합니다. 이게 지금 짐벌의 형상인데,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없이, 화면 떨림 없이 이렇게 촬영할 때 이 짐벌을 많이 쓰죠. 요게 바로 이제 이런 오일러 앵글의 개념을 이용한 도구입니다.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요. 우리가 그 어떤 3차원적인 회전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전축을 얘기를 할 때, 예를 들어 오메가라는 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, 이 오메가가 이제 뭐 오메가 X, 오메가 Y, 오메가 Z 이런 그 세 가지 어떤 그 성분이 필요할 겁니다. 이 회전을 기술할 때, 예를 들어 이게 X, Y, Z 축이라고 하면은, 그러면은 근데 항상 우리가 X, Y, Z 축을 기준을 해놓고 이 오메가 값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, 이게 뭐 회전의 방향이 지금 이렇게 돌다가 뭐 이렇게 돌 수도 있는데, 그러면은 이걸 다 이 각각 X, Y, Z 축에 대해서 이걸 측정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고안된 게 이제 오일러 앵글이라는 건데,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하나의 그 최초의 어떤 X, Y, Z 축에서 우리가 Z 축을 기준으로 이제 파이만큼 이제 돌리는 그 각을 이제 파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. 이제 요 각을 우리가 파이라고 정의를 하고요. 그래서 Z축으로 돌리는 요 각을 파이라고 정의하고, 요걸 이제 드론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요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각은 어떻게 정의하냐면, 한번 돌렸죠. 돌리고 나서 또 Z축을 기준으로 이제 이번에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로테이션을 시킵니다. 그러면은 요게 이제 피치가 돼가지고 요 각을 우리가 피치라고 하고 이 세타라고 표현하고요.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Z축이 이제 바뀌었죠. 요 Z 프라임이라고 하면 Z 프라임이 바뀌었는데, 요 축을 기준으로 다시 이제 그 회전을 하는 겁니다. 그럼 그 각을 우리가 psi라고 하면은 요걸 우리가 롤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.
그러면은 요게 이제 요걸 표현하는 어떤 행렬로 우리가 이걸 표현할 수 있는데,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이런 x, y, z 축이 있을 때 요걸 파이만큼 이렇게 새로 돌린 x 프라임, y 프라임, z 프라임 새로운 축이 있다고 했을 때, 이 새로운 축에서 바라본 어떤 그 좌표는 요 x에다가 이런 그 새로운 축에 변환해주는 요 행렬을 이렇게 곱해주는 그런 값이 됩니다. x 프라임은 x의 좌표에다가 요 행렬을 곱해주면 되는데, 그럼 요 행렬이 뭐가 될 거냐?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죠. 어떤 좌표축을 이렇게 세타만큼, 예를 들어 이게 x, y 축이 있을 때 x, y 축을 세타만큼 이렇게 회전시켜주는 행렬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배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행렬을 그대로 이제 갖다 쓰면 되는 거고요. 그래서 z축으로 회전시켰기 때문에 z축 값이 1이 되고 나머지는 요 행렬 값이 들어가는 거고, 그 다음 여기서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돌렸기 때문에 x축 값이 1이 되고 나머지는 요 행렬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역시 z축 값을 기준으로 돌렸기 때문에 z 값이 1이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1번 요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피치를 하고 그 다음에 로를 한 요 경우를 이렇게 1, 2, 3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면은 그 행렬은 우리가 그 D 요 행렬을 이제 그 오른쪽에 써줘야 됩니다. 이 연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를 하고 B를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행렬의 연산 순서는 이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회전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이고, 요 행렬을 우리가 그 이 오일러 앵글을 이용한 이 오일러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오일러 매트릭스는 그 역행렬이 바로 트랜스포즈, 즉 위치를 바꾼 게 됩니다. 예를 들어 요 D라는 행렬이 있으면 요거의 트랜스포즈는 요 그 대각 행렬은 가만히 두고 나머지 행렬의 요 자리를 바꾼 거죠.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역행렬이라는 게 바로 그 이런 행렬이 됩니다. 즉 파이만큼 변환했다는 거는 역행렬은 마이너스 파이만큼 돌렸다는 게 되죠. 그래서 이게 파이 대신에 마이너스 파이를 집어넣으면 바로 역행렬이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. 이걸 우리가 그 올소고날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그 짐벌의 원리도 이런 그 세 가지 행렬, 즉 요, 피치, 로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곱해주는, 차례로 이제 곱해주는 그런 변환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그 지구의 세차 운동을 표현하는 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 운동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볼 건데요. 이걸 지난 시간에 배운 이 오일러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도 있지만, 저는 지금 그 방법보다는 이 오일러 앵글을 가지고 라그랑지안 그 역학을 써서 그 최소 작용의 원리로 이걸 구하는 그 방법으로 한번 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방법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에너지만 구하면은 이 운동 방정식을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으로부터 손쉽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. 그럼 이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우선 그 운동 에너지는 이게 지금 지구 기준에서 하나의 그 바디 프레임에서 기준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래서 그때 이 I1은 이제 X축, 즉 XY 축의 어떤 기준으로 했을 때 관성 모먼트가 되고, I3는 Z축 기준으로 했을 때 관성 모먼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I1하고 I2는 같은 거죠. I3가 값이 제일 크고요. 그 다음에 I1, I2는 I3보다 값이 작죠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프린시플 엑시스로 잡았기 때문에, 즉 대칭축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걸 일단 I1 오메가 1 제곱 플러스 I2 오메가 2 제곱 플러스 I3 오메가 3 제곱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오메가 1, 오메가 2, 오메가 3를 어떻게 이 오일러 앵글로 이제 표현을 하느냐,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. 그 다음에 오메가 3는 이제 이렇게 조집니다. 이게 이제 오메가 3를 의미하고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는
여러분들이 이 오일러 앵글의 그 의미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 텀은 이렇게 정했는데, 그다음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은,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M, 라지 M, 스몰 M 이렇게 주어지죠. 여기 이제 라지 M이라는 건 태양을 의미하고요. 태양의 질량을 의미하고, 스몰 M은 이제 지구의 질량을 의미합니다. 근데 지구가 지금 하나의 완벽한 구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각각의 어떤 질량소에 대해서 쭉 계산을 해 주려고 합니다. 그러면은 요게 이제 RI가 요 어떤 지구의 중심점에서부터 지구의 센터에서부터 어떤 질량소까지의 어떤 그 위치 벡터가 됩니다. 그럼 요거는 이제 지구와 태양 간의 어떤 거리와 그 다음에 요 R 프라임 벡터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실제로 요걸 이렇게 표현해서 보면은 요 라지 RI라는 건 코사인 2 법칙에서 루트 요 길의 제곱은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 빼기 2 요거 코사인 사이깡, 이런 그 코사인 2 법칙 식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요 식에서 바로 이런 형태로 이제 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RI 대신에 RI 프라임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. RI 프라임을 집어넣고, 그 다음 위에는 이제 그대로 나와 있고, 그럼 이 루트 안에, 분모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성분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시그마로 이렇게 그 익스펜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즉, 이걸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즉, 여기서 PN X는 이제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르장드르 폴리노미알로 이렇게 전개를 하는 요 트릭을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그 수소 원자를 얘기를 할 때도 그 레디아란 파동함수가 이제 레디아라는 성분이 있고, 그 다음에 그 각을 나타내는 성분이 있었죠. 그게 바로 스피리컬 하모닉스라는 건데, 스피리컬 하모닉스가 이제 세타 파이로 주어지면은 요 YLM이 들여다보면 이게 PL 코사인 세타에다가 뭐 2의 IM 파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. 그래서 요 때도 역시 이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. 즉 각을 나타내는 하나의 어떤 그 구면 조화 함수의 어떤 그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여기서도 역시 여기 이 각이 중요하죠. 코사인 사이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을 나타내는 이 르장드르 폴리노미알로 우리가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개해서 보면은 요게 그 n이 이제 0일 때, n이 0일 때는 그 이게 1이 되고요. 1이 돼서 요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나오고, 첫 번째 항이 나오고, 0선 그 1이니까 첫 번째 항이 나오고, 그 다음에 n이 1인 경우는 우리가 그 센터 오브 매스를 그 지구의 중심을 센터 오브 매스로 그 잘 원점을 지구의 그 센터 오브 매스로 잡으면은 이 첫 번째 항은 없어지게 됩니다. 그 다음에 n이 2번째 2인 이 항이 바로 이 관성 모먼트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걸 적당한 수식을 잘 계산해 보면,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. 계산해 보면 이런 형태로 2R 3승분의 GM의 그 I3 빼기 I1, 그 다음에 P2 코사인 세타, 이런 형태로 이제 간단하게 주어집니다. 이게 바로 맥클러프 포뮬라라는 거였죠. 그래서 어떤 지구에서의 어떤 포텐셜이 완전한 어떤 구에서의 포텐셜 항에다가 거리 삼승에 반비례하는 그런, 그 다음에 각이 여기 P2니까 2분의 1 3 코사인 세타의 제곱 빼기 1,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거죠. 이 각에 대한 성분은. 그래서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걸 우리가 맥클러프 포뮬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시죠? 왜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없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, 그렇지만 이제 항상 그 최초는 힘든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라그랑지안을 그 운동 에너지 빼기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했죠. 그러면 이제 라그랑지안까지 다 구한 거죠. 즉 운동 에너지는 아까 요 식에서 이제 구했고,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요 포텐셜 에너지 요 항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은 뭐가 되냐면은, 즉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즉 세타에 대해서
즉 세타에 대해서 한번 원로 랑랑지 이퀘이션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세타에 대해서는 아까 이 회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진 각도, 요게 세타라고 했죠. 그러면 이 세타는 거의 이제 그 변화가 없기 때문에, 사실 살짝 이렇게 진동을 하기 때문에 이 세타 더트와, 즉 세타가 움직이는 속도와 이 가속도는 거의 이제 0으로 봐도 이제 무방할 겁니다. 우리가 요 회전하는 요 프리세션 하는 주기를 구할 때는 요 그 속도가 워낙 이제 작기 때문에 이걸 무시한다.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즉 라운드 세타 분의 라운드 L이 즉 dt 분의 d 라운드 세타 도트 분의 라운드 L인데, 요 세타 도트 항을 아예 이제 무시해서 요걸 이제 계산하지 말자,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라운드 세타 분의 라운드 L이 0이 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지금 운동 방정식을 이제 구하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 세타 도트는 의미가 없고, 요 항이 있죠. 요 항이 미분하면은 I1 파이 더트의 제곱 사인 세타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,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세타가 있죠. 그러면 그 요 2분의 1이 없어지고, 그 다음에 I3 사이 도트 파이 코사인 도트 코사인 세타 요게 그대로 나오고, 그 다음에 요 안에 걸 한번 미분한 게 안에 게 나오고, 그 다음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. 그래서 부호가 바뀌고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V가 0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사인 세타를 전부 다 이제 분모로 나눠주면은 여기 사인 세타가 없어지죠. 없어지고,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쓸 수가 있고, 여기서 이제 그 사인 세타 라운드 세타는 뭘로 쓸 수가 있냐면은, 우리가 라운드 코사인 세타, 즉 d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 요걸 의미하니까 요 이제 부호를 바꿔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즉 라운드 코사인 세타분의 즉 사인 세타 요 파트가 이제 넘어가서 라운드 코사인 세타분의 라운드 V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첫 번째 항은 여기 이제 첫 번째 항 그대로 나오고, 요쪽 항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요 프사이 도트라는 게 바로 이제 오메가 3를 의미합니다. 즉 프사이라는 게 이 스핀을 의미한다고 했죠. 여기 프사이 도트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돌아가는 거니까, 여기 바로 G축으로 돌아가는 어떤 오메가 3를 의미한다,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요. 그래서 요 식이 나왔고, 그래서 우리가 요걸 정리하면 이제 파이 도트, 근데 파이 도트의 제곱은 파이 도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푸는 건데, 근데 이제 오메가, 즉 이 회전하는 지구의 자전하는 속도에 비해서 이 파이 도트, 즉 파이 도트라는 거는 우리가 이 그 세차 운동의 어떤 주기를 속도를 의미하는 거죠. 세차 운동의 어떤 이 회전 속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, 이게 훨씬 이제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, 즉 원데이에 해당하는 요 속도보다 훨씬 느리기 때문에 파이도트의 제곱항을 그냥 무시를 해버립니다. 무시를 해버리고, 무시해버리면 이제 파이도트는 이렇게 이제 I3 오메가 3 분의 라운드 코사인 세타분 라운드 V 이렇게 쓸 수가 있죠. 그러면은 아까 V를 아까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면은 이런 형태의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, 즉 여러분 보시는 요 식을 지금 P2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 3x 제곱 빼기 1이니까 여기 코사인 세타를 집어넣은 게 바로 요 식이 되는 거죠. 이렇게 쓸 수가 있고, 그러면은 요 식에서 요걸 이제 코사인 세타에서 미분하면 뭐가 나오냐면은, 여기 3이 있고 2는 없어지죠. 2는 없어지고,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나오는 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세타의 코사인 세타 항이 없으니까 첫 번째 항은 무시하고, 그래서 요 식이 바로 요도가 됩니다. 자, 이제 그럼 다 됐는데, 우리가 이런 케플러 법칙이라는 게 있죠. 즉 태양과 지구가 있을 때 이 태양과 지구 사이 어떤 공전 속도의 제곱은 이제 이 거리 삼승의
비례한다. 즉, 이 주기적업은 바로 거리 삼승이다라는 게 이제 케플러 법칙이죠. R 삼승이. 오메가 제로라는 건 이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그 회전 속도를 의미합니다. 즉 t분의 2파이가 되는데 이 t가 1이어가 되는 거죠. 1이어가 되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즉 주기 제곱이 이제 거리 삼승이 되는 요 케플러 3법칙을 쓴 건데, 그럼 요 R 삼승분의 GM을 오메가 제로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식을 이렇게 정리하면은 즉 이런 형태의 어떤 최종적인 식이 얻어집니다. 즉 오메가 제로, 즉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도는 그 각속도를 의미하죠. 요 부분의 이 세차 운동의 각속도는 이런 형태의 그 식을 만족합니다.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세타가 아까 한 23.5도 정도 되는 거죠. 이게 축이 기울어진 각도가 23.5도 집어넣고 지구의 관성 모먼트 값, 이것도 이제 알고 있죠. 즉 Z축 관성 모먼트와 이제 X축 관성 모먼트 차이를 이렇게 계산해서 집어넣으면은 요 값이 처음에 계산하면 81,000이어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상당히 그 예상보다 값이 큰 거죠.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바로 이제 태양과 지구만 우리가 고려를 했기 때문입니다. 근데 태양, 지구 외에 이제 달이 있는 거죠. 문. 달이 있기 때문에 달의 어떤 인력도 역시 이 지구의 세차 운동이 작용해서 그게 바로 이 그 오메가를 이렇게 키우는 요 값을 이제 더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기가 줄어들어서, 즉 이게 26,000년으로 이제 주기가 이제 줄어들게 된다.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달에 대한 그 영향도 사실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으니까, 그리고 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요. 그럼 이런 그 회전축이 태양계의 그 다른 행성들도 전부 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면요. 여기 이제 머큐리, 수성이 있고, 이 비너스, 금성이 있고, 이 지구가 있죠. 지구가 23.5도 기울어서 이렇게 지금 그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약 24시간, 즉 23시간 56분 정도 주기로 이렇게 자전을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은 하루가 조금 넘고, 주피터, 그 다음에 세턴, 이렇게 해서 이제 오히려 그 지구보다 안쪽 행성들이 천천히 돌고,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 행성들은 조금 더 빨리 도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구가 사실 이렇게 23.5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런 그 세차 운동도 일어나고, 또 이런 그 사계절의 변화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만약 현재 지구가 이 축이 13,000년 후에 이렇게 바뀐다면은, 그러면 이 태양의 공전 궤도가 현재 궤도를 만약 유지한다면은, 이 북반구는 현재 이제 북반구가 이런 상태죠. 태양에 가까운 쪽이 지금 남반구를 비출 때가 우리가 그 겨울이 되고, 북반구를 비출 때가 이제 태양에서 멀어진 쪽이 지금 그 여름이 되는데, 만약 이 축이 바뀐다면은 태양에서 이제 멀어진 쪽이 이제 북반구에서 겨울이 되고, 그 다음에 태양에서 가까운 쪽이 북반구에서 여름이 되어버려서 여름에는 훨씬 덥고 겨울에는 훨씬 추운 그런 이제 그 날씨가 아주 더 이제 극한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시절이 이제 아마 오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우울한 그런 전망이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그 지구의 어떤 그 이런 궤도면도 이렇게 바뀌고, 그 다음에 이런 프리세션 주기도 있고, 그 다음에 뉴테이션 주기도 있다고 했죠.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주기적인 어떤 이런 그 사이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, 이걸 밀란코비치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밀란코비치라는 이 세르비아의 어떤 수학자가 이걸 발견했는데 실제로 잘 맞는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그 빙하기와 이제 빙하기 사이에 어떤 간빙기에 있는데, 여기서 이제 한 20%는 앞으로 한 10만 년 정도, 20% 정도는 따뜻한 때가 오고, 그 다음에 나머지 80%는 빙하기가 오기 때문에, 아주 추운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할 때 현재 이런 글로벌 워밍 자체도
물론 이런 지구의 세차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변수가 굉장히 많죠. 프리세션도 있고 어떤 그 지구의 어떤 오블릭니스 즉 이 뉴테이션 간격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이센트리시티도 있고 솔라 포싱 그 태양의 어떤 인력 같은 것도 작용을 하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여기 보시면 현재가 나오죠. 현재고 한 40만 년 정도 전을 의미하는데 요 그림은 요걸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한 거고요. 현재부터 이쪽이 현재고 이쪽이 40만 년 전입니다. 그리고 요 단계를 이렇게 조금 이제 확대해서 봤다는 거고 현재 이제 CO2 레벨이 굉장히 이제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현재 다시 CO2 컨센트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한 400 ppm 정도까지 이제 올라간 상태인데 그래서 이게 현재 이 글로벌 워밍에 상당히 그 크리티컬한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. 근데 그거 외에도 이런 그 세차 운동의 영향과 그 다음에 이런 오블리크니스 즉 뉴테이션 운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이센트리시티 즉 지구의 어떤 그 장축 반경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그 효과도 상당히 크죠. 여기 보시면은 거의 장축 반경이 클 때가 이제 기온이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특정한 요인으로 그걸 판단하기는 힘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이 지구의 세차 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다 내용을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도 들었는데요. 아무튼 뭐 이해하실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뭐 몰라도 크게 뭐 삶에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대신에 이런 우리가 왜 그럼 지구의 어떤 자전축이 하필이면 23.4도가 현재 기울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게 우리 인간들이 이런 그 사계절의 어떤 풍요로움을 느끼기 위한 어떤 신의 어떤 그 배려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물론 우주에 이런 다른 행성들이 있죠. 뭐 주피터나 혹은 우라누스 이런 행성들에서는 우리가 이런 그 사계절을 아마 느끼기는 힘들 거고요. 그래서 이런 행성이 지구가 아닌 걸 이제 다행으로 우리가 여겨야 될 거고 그런 면에서 이 어떤 그 신의 어떤 그 작품 혹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깊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